안녕하세요.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MSP에서 필터를 사용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합니다. 먼저 필터란 신호의 스펙트럼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일부 주파수 영역의 진폭을 변경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간단한 예로는 대부분 오디오 시스템에 있는 저음부 컨트롤입니다. 음악의 로우 엔드를 늘리거나 줄이는 거나 하는 것처럼 반대로 마찬가지로 이제 트래블 영역을 조절하면 하이 엔드가 변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필터 종류들을 사용할 수 있는데 각 필터들의 이름은 필터가 처리하는 부분에 따라 명명되기도 하고요. 어떤 또 다른 것들은 그 기술을 구현하는 데 사용된 기술 이름으로 명명되기도 합니다. 먼저 필터들의 간단한 타입들을 보고 갈게요.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밴드 패스, 밴드 리젝트 혹은 나치 필터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필터들입니다. 모든 오디오 시스템에는 오디오 스펙트럼, 즉 가충 주파수 20에서 2만 헤르츠 전반에 걸쳐 일어날 수 있는 진폭 변화에 의해 설명이 되고요. 필터에 영향을 받지 않는 주파수 영역은 밴드패스 영역, 통과 대역이라고 부릅니다. 고역 통과 필터 하이패스는 지정된 주파수보다 낮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고음을 통과해버리고요. 저역 통과 필터는 지정된 주파수보다 높은 부분에 필터를 걸어서 높은 부분에 영향을 주고 아랫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는 필터입니다. 필터에 관련된 필수용어로 슬로프와 컷오프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슬로프는 기울기라고 하고요. 컷오프 프리퀀시는 차단 주파수라고 합니다. 슬로프는 기울기인데 옥타브당 데시벨로 기울기를 설정합니다. 그림에서는 이거 옥타브당 20dB로 하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옥타브당 10dB로 하강한다 하면 이러한 식으로 20dB보다 완만한 기울기를 갖고 있는 필터가 되겠죠. 하고 컷오프 프리퀀시는 필터가 유효해지는 차단 주파수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신호가 3dB만큼 감소되는 주파수입니다. 일정한 레벨에서 필터가 걸린 지점에 약 3dB, 약 0.7배 주파수를 컷오프 프리퀀시라고 하며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필터가 걸린 지점. 그다음에 다시 필터 타입을 한번 볼게요. 그림에서처럼 대역 통과 필터, 밴드패스 필터는 지정된 중심 주파수, 즉 컷오프 프리퀀시가 위아래로 양쪽에 두 개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역 필터의 통과된 범위를 Q라고 부릅니다. 이 Q는 대역 통과 필터의 중심 주파수 대 대역폭의 비율로 필터의 품질 개수입니다. 높은 Q 값을 갖는 필터는 통과 대역이 좁습니다. 이렇게 높은 Q를 갖는 필터는 디자인에 따라 공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Q와는 적어도 공진이라는 레조넌스라는 기능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공명 혹은 공진과 같은 개념은 레조넌스 프리퀀시라고 불리우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공진은 일부 저역이나 고역 통과 필터의 설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높은 Q값은 필터 디자인에 따라 공진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공진,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조절할 수 있는 필터 디자인은 주로 로우 패스나 하이 패스 필터에서 보여집니다. 지금은 로우 패스의 예를 들고 있는데요. 차단 주파수를 중심으로 공명 주파수를 끌어올리면 이런 식으로 볼록 튀어나오는 필터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컷오프 주파수 근처에서 증가한 것을 의미하고 엄밀히 따지면 다르지만 Q값이 어차피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공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으로 같이 비슷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해서 본격적으로 튜토리얼 패치에서 쓰일 필터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 구성은 패치 왼쪽 영역에서 그루브 오브젝트를 사용해서 버퍼에 저장된 사운드를 재생하는 간단한 샘플러입니다. 켜고 드라이 값에 살짝 줘서 미디 값이 프리퀀시로 조절되고 이 기준음이 220Hz로 나눠져서 그것에 대한 비율에 따라서 재생 속도를 빨리 하고 느리게 함에 피치가 변화되도록 지금 설계가 되었고요. 메인 오브젝트들이 각 3개가 나오는데요. 로우 레스 오브젝트는 들어오는 오디오 신호에 로우 패스 필터를 구현합니다. 전체적인 필터 설명에서 보았듯이 로우 패스 필터는 낮은 주파수를 통과시키고 들어오는 신호의 고주파수를 감쇄시킵니다. 두 개의 파라미터 값들이 있는데요. 지금 컷오프 프리퀀시가 가운데 인넷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레조넌스를 결정해주는 값은 지금 가장 오른쪽 인넷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컷오프 프리퀀시를 조절하는 그 밑에는 라인이 달려서
$1 1000, 즉 얘가 조절한 이 프리퀀시 값이 1초 동안 부드럽게 움직이는 디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눈으로 직접 볼게요. 그래서 스펙트로스코프를 로우레스가 걸린 필터 밑에 달아서 하고, 제가 지금 드라이를 줬네요. 드라이 말고 로우 패스 볼륨을 줘야죠. 지금 움직이는 그림 보이세요? 그리고 레조넌스를 좀 올려보면 이렇게 공진하는,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죠? 하고 다시 하고, 전 손을 떼도 1초 동안의 라인을 타고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절하는 로우레스 오브젝트를 봤고요. 앞서 말했듯이 컷오프 프리퀀시는 3dB 감쇄되는 주파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필터가 걸리는 지점을 설정하면 되고, 레조넌스 양은 0보다 클 때 컷오프 프리퀀시가 되는 지점에 바로 근처 부분에 부스트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짓습니다. 아까 봤듯이 지금 제가 엄청 제일 크게 해놨는데 1값을 안 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 값을 크게 할수록 사운드가 공명되면서 그 공명 주파수에서 신호음이 매우 크게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브젝트는 레존이라는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이 필터는 설정한 중심 주파수보다 낮거나 높은 것을 감쇄시키는 밴드패스 필터입니다. 이러한 그림이었죠. 아까 여기 밴드패스 3개의 파라미터 값으로 각각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필터스 게인 값이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1로 로드매스를 받아서 패치를 켜자마자 1 값이 들어가게 설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프리퀀시, 그 다음에 Q 값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값에 의해 제가 조정한 센터 프리퀀시 값이 1초 동안 조정한 값을 향해 움직입니다. 이 스펙트로스코프를 여기는 0으로 낮추고요. 그다음 밴드패스에 0.3 정도, 0.2를 줄까요? 해서 레존을 달아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하고 Q 값은 100까지가 가장 높은 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레존 필터의 특징입니다. 하고 게인도 막 조절할 수 있지만 게인은 0에서 1 값이죠. 그래서 1로 조절이 된 게 볼 수 있고요. 이제 SVF라는 필터는 첫 번째 아웃렛부터 차례대로 로우 패스, 하이 패스, 밴드 패스, 나치 혹은 밴드 리젝트 필터까지 4가지의 필터를 혼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패치에는 없지만 크로스라는 필터가 있는데요. 이 크로스 필터는 로우 패스와 하이 패스를 동시에 갖는 오브젝트입니다. 헬프창을 열어서 볼게요. 여기서는 로우 패스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하이 패스. 여기가 바로 나눠주는 대역. 이게 나눠주는 주파수를 설정하고 로우 패스를 뺄지 하이 패스를 뺄지 쓸 수 있는 필터가 있고요. 일단 SVF도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똑같이 여기다가 각각 쓰고 싶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가서 뭐 하고 나치를 써보고 싶다 하면 얘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소리를 찾아서 필터를
골랐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본 필터들은 한두 개 결합된 최대 4개 SVF처럼 간단하게 조작하는 필터였고요. 이제부터 볼 필터들은 조금 더 직관적이고 다양한 형태로 조작할 수 있는 필터들이 있습니다. 그래픽 형태의 필터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원하는 그림으로 맞춰서 쓸 수 있는 필터로 바이코드와 캐스케이드라는 오브젝트가 있겠습니다. 바이코드라고 불리는 필터가 이쪽에 있고요. 캐스케이드라는 필터가 이쪽 아래에 있습니다. 먼저 바이코드부터 볼게요. 원본 소리를 먼저 들어보면 드라이브 볼륨을 올려야겠죠. 0.5로 한번 올려볼게요. 아까와 똑같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바이코드라는 오브젝트에서 그 원본의 시그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원본을 줄이고 이제 0.5 하면 여기서 디스플레이에서 설정한 U 메뉴에서 미리 지정된 값들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잡고 올 패스를 해버렸네. 로우 패스 지점을 뭐 이런 식으로 전체 앰프량도 맞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사 기울기 혹은 이렇게 레존 할 수 있게끔 지금 Q 값이 올라가는 게 보이세요? 이 기울기 레조넌스 프리퀀시를 올리니까 Q 값이 올라가죠. Q 값은 밴드패스 필터에서 사용되고 레조넌스 프리퀀시는 하이패스나 로우 패스에서 사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공진하거나 영역을 좁혀주는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같이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터 그래프라는 오브젝트예요. 필터 그래프라는 오브젝트를 통해서 매개 변수를 그래픽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좌우측 이쪽 동작으로는 필터의 주파수 또는 대역폭을 설정하고요. 상하 동작은 게인을 조정합니다. 또한 메시지로도 필터 그래프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필터 그래프 아웃렛에서 코에피시언트라는 개수가 지금 현재 값들이 지금 출력되고 있는 게 변하고 있죠. 이게 바이코드로 들어가고 있고 얘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는 지금 보여주는 용이고요. 필터에서 뽑아낸 개수 값들이 바이코드로 들어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필터 코에프라는 오브젝트가 밑에 하단에 이렇게 있는데요. 얘는 이 그래픽을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개수들을 직접 입력을 해서 바이코드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그래픽이 없지만 그 역할은 필터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즉 개수값을 바이코드로 전달하는 오브젝트로 각각 입력받는 값은 컷 오프 프리퀀시, 게인, Q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그래픽만 없을 뿐이지 동일하게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넘어가서 캐스케이드라는 필터의 사용도 바이코드와 비슷합니다. 캐스케이드가 뜻이 풍성하게 늘어진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바이코드가 연속되어진 구성으로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헬프 창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었고요. 뭐 Cascaded Series of Barcode Filters 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위에 바이코드 오브젝트에서는 한 타입의 필터를 지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캐스케이드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모양대로 조절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뭐 조금 더 폭이 잡히지 않아요.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미리 뭐 프리셋으로 모양을 설정해 놓을 수도 있고요. 필터 그래프에서 이제 인스펙터 창을 한번 볼게요. 인스펙터 창을 보면 지금 액티브 필터스에서 5개가 있고요. 지금 캐스케이드 필터 그래프에는 5개가 있는데 바이코드 필터에는 지금 액티브 필터가 1개가 있죠. 이 개수는 원하는 만큼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캐스케이드에는 select field 라는 메시지 박스가 들어가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각 활성화된 필터 영역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1번 하면은 여기가 2번, 3번, 4번 자기가 원하는 영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캐스케이드 오브젝트 역시 그래프로 그리지 않고 필터 코에프 개수를 직접 숫자로 입력을 해서 하는 오브젝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근데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필터 그래프의 오브젝트가 사용하는 방법이 더 편리한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바이코드 오브젝트는 대부분의 유형이 단순 필터를 모델링할 수 있는 일반 필터 방정식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필터 그래프 오브젝트는 여러 유형의 필터를 시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다음에 필터 코에프 이 오브젝트는 그래픽적인 요소 없이 필터 그래프와 동일한 작업을 해서 바이코드나 카스케이드에게 개수를 전달하는 오브젝트이고요. 캐스케이드는 이제 바이코드의 오브젝트들의 묶음으로 움직이면서 복합 필터 커브를 쉽게 생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입니다. 해서 MSP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것들과 아니면 그래픽적인 타입의 필터들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볼 필터는 컴필터입니다. 필터의 사용은 아날로그 시대와 디지털 시대로 구분해 보자면 아날로그 시대는 소리의 변화에 주로 주 목적이 있었고요. 디지털 시대는 노이즈 제거에 주로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로 전파와 같이 2만헤르츠 이상의 주파수에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볼 컴필터는 원래는 노이즈 제거 용도였는데요. 이제 컴브라는 단어는 이런 빛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주파수 생김새가 꼭 이렇게 생긴 빛으로 빗어서 생긴 것과 같다라고 하여 컴퓨터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직접음과 시간 지연된 음이 나온다는 뜻은 저희는 딜레이를 사용을 할 거예요. 직접음과 시간 지연된 음이 서로 교란되며 음의 컬러레이션이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면 그 빛은 모양이죠. 띄엄띄엄 주파수가 존재하고 있고 컴필터는 일부 주파수 성분의 진폭을 증폭시킵니다. 이 필터는 규칙적으로 둔 주파수의 간격, 즉 기본 주파수의 정수배로 입력 신호를 강조 혹은 감쇄시킵니다. 예를 들자면 기본 주파수는 지연 시간의 역수인데, 즉 2ms를 지연할 경우 500분의 1초로 500Hz, 1000Hz, 1500Hz 등의 간격으로 강조가 발생하고 이들 사이의 주파수는 감쇄되는 형식입니다. 콤필터 효과가 세게 혹은 약하게 걸리는 그런 요인은 0에서 1로 스케일된 피드백 값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값이 1에 가까워지면 강조와 감쇄가 더욱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이로 인해서 기본 주파수의 고주파에 공명의 음향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 패치를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패치는 지금 3가지 사운드를 제공합니다. 셀렉터가 걸러주고 있고요. 첫 번째로는 마이크 신호, 두 번째로는 노트 사운드, 그 다음에 노이즈 신호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게이트를 통해서 이 셀렉터에서 설정된 값이 다시 게이트로 들어가고 있죠. 컴퓨터를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 unfiltered, 손으로, 그 다음에 이미 정해진 모듈레이티드 값으로 해서 사실 우측 상단에 보면 미리 정해진 프리셋 값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성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컴퓨터 오브젝트의 5가지 인렛은 각각 시그널 인풋이 먼저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딜레이 타임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다이렉트 게인, 그 다음에 딜레이 게인, 그 다음에 피드백 입니다. 딜레이 타임은 아주 작은 단위로 2ms가 안 넘겨야 컴퓨터 효과가 난다고 합니다. 만약에 딜레이 타임을 실시간으로 변하게 된다면 이것은 도플러 효과로 느껴질 수 있고요. 딜레이 타임은 인풋으로 시그널과 플롯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 말은 즉 시그널을 받으면 실시간으로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도플러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피치 변화가 들리겠죠. 그래서 한번 페이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페이저를 넣어보도록 하고 들어볼게요. 아웃풋 레벨 0.2 하고 사운드 소스는 화이트 노이즈 할까요? 하고 이거 뺐죠. 다이렉트 게인. 네. 지금 실시간으로 피치가 조절되는 게 페이저 좀 작은 단위로 1 아니면 2를 넣으면서 이제 천천히 페이저 피치 변화를 볼 수 있었고요. 이것은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고요.
일단 컴퓨터가 잘 느껴지도록 세팅이 미리 된 것들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뭐 이런 효과도 있고요. 다양한 파라미터 값들을 조절하면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딜레이 타임은 빛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피드백은 날카롭냐 부드럽냐의 차이입니다. 다이렉트 게인은 원본의 소리와 그 딜레이 게인은 딜레이 타임이 되어 나오는 지연된 소리의 게인이고요. 각각 그런 게인이고요. 그래서 키노트로 마지막 설명을 하자면, 오늘은 심플한 필터 오브젝트부터 그래픽으로 쉽게 필터를 그릴 수 있는 오브젝트와 컴필터까지 맥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필터들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이전에 계속 설명을 했던 거고, 뭐 컴필터도 인넷 구성에 대해서 지금 방금 본 것과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번 튜토리얼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